발레복합 6 정기소설에 대해서 할게. 정기소설, 기자가 기이할 기자야. 어떤 소설? 비현실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소설.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 소설은 고전소설사의 맨 앞에 등장한다. 최초의 고전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세기의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주장과 채치연, 김형가모를 비롯하여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출현한 일군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채치연전이라든지 김형가모 이게 최초의 소설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쪽이든 대표작은 모두 정기소설의 모습을 지향한다. 이 둘 다 뭐 어떤 소설이라고? 정기소설이라고. 초기 고전소설사에는 정기소설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기소설은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 그리고 환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 그것의 비극적 종결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비극으로 끝났어. 근데 그걸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 전개한다. 주인공은 절난과 난이 일어난 거야. 절난과 사회적 재난이나 현실과의 불화로 매우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면 주인공은 어떤 존재? 매우 고독한 존재야. 사랑은 그 고독함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계기가 돼. 그러나 정기소설의 사랑은 영속 불가능하다는 계속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야.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성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존재와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보면 이생과 채랑의 사랑인데 채랑이 죽잖아, 그지? 그래서 사랑을 지속할 수 없고 김형가모 보면 김현이 호랑이랑 사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지, 그지? 그래서 사랑을 이어나갈 수 없는 거야. 이러한 조건은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존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야기의 전개가 남녀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는 남녀 주인공 중심이야. 그 사랑과 이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런데 정기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정기소설 후대로 개성되면서 변화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유한하고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유한하고, 그리고 남녀 주인공 중심이 이제 어떻게 변한다고?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한 권필의 주생전, 조위안의 채책전 등은 정기소설의 속성을 지니면서, 요 두 작품은요, 일단 정기소설의 속성을 지니고 있네. 지니면서 한편으로 그로부터 정기소설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이성을 떠난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귀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야. 모두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주인공이고 둘 다 주생전이나 채책전은 둘 다 인간이 주인공이야. 등장한다. 주생전에서는 이들 주인공이 무슨 관계?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남성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선택한다. 하나의 사랑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한 종래 정기소설과는 다른 모습이다. 요 다시 보자. 이거 우리 초기의 정기소설하고 정기소설 초기하고 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초기에는 어때요? 하나의 사랑에 집중했지, 그지? 하나의 사랑에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지금 주생전 같은 경우에는 삼각관계지. 하나의 사랑이 아니지, 그지? 삼각관계다, 그지?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래서 종전의 소설과는 다른 모양이야. 그러나 결국 이 사랑도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자, 주생전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별하는데, 근데 하나의 사랑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반면, 자, 채척전은요, 남녀 주인공이 결국에는 다시 만나 사랑을 회복하고요.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 모두 재해하며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물론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복원되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생전하고 지금 채척전의 차이점도 나왔다, 그지? 이 과정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이야기도 주인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주변 인물 이야기도 나온다. 들도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여 보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전기소설은 본래 기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모습을 지녔으나 후대로 개성되면서 그러한 속성이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변화가 전기소설이 통속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속적이라는 것은 우리 아침 드라마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잖아. 그런 걸 통속적이라 그래. 자, 앞부분 줄거리 주생전 갈게. 주생전 앞부분 줄거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꾼으로 배를 타고 다니던 주생이 주인공이지, 그지? 주생은 뛰어난 재주를 지녔어요. 이게 고전소설 일반적인 특징이지. 어때? 주인공은 굉장히 뛰어난 가인형 인간이고요. 가인형 인물이지만 근데 과거에는 계속 과거는 포기했네, 그지? 인물이지만 지금 출세를 못한 상황이야. 출세를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장사꾼으로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는데 이 주생은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거야. 얘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앞에 내용이 삼각관계 형성한다 나왔잖아, 그지? 어느 날 어릴 때 살던 곳에 정박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릴 때 함께 놀았던 배도라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주생은 성상댁 딸 선아에게 한눈에 반하고 선아의 동생 구경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성상댁에 머물며 선아와 사랑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삼각관계가 형성됐네, 그지? 자, 주생이 배도도 좋아하고 선아도 사랑하네, 그지?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를 배도가 눈치챈다.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배도는 주생과 선아의 관계를 알게 된 뒤부터 다시는 주생을 선낭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선낭이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는요, 주생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야. 주생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인데, 근데 지금 그 믿음 관계를 누가 깨버렸니? 주생이 깨버렸지. 그래서 선낭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이는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생은 오로지 선아만을 생각하느라고 날로 여의고 수척에 갔으며 20여일 동안이나 병을 핑계대고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이 병을 무슨 병? 상사병이라 그러지. 그리워해서 걸리는 병. 상사병에 걸렸고요. 근데 얼마 뒤 뜻하지 않게 구경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생은 재물을 갖추고 구경의 늘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이 구경이 죽었다는 소식은요, 주생과 선아가 재회하는 계기가 되지. 재회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주생이 이제 구경에 조문을 간 거지. 선아 또한 주생 때문에 병이 들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선아도 지금 뭐하니? 상사병에 걸렸지, 그지? 선아도 상사병에 걸림. 갑자기 주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복 단장을 하고 홀로 주렴안에 서 있었다. 주생은 제사를 마친 후 멀리 서 있는 선아에게 눈길로 마음을 보내고 나왔으나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며 눈동자를 돌린 순간 이미 선아의 모습은 아득하여 다시 볼 수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나 배도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아픈가 몰라, 그지? 배도는 죽어가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하였다. 저는 봉비의 뿌리로, 봉비의 뿌리라는 것은 미천한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송백의 넉넉한 그늘에 의지하였는데, 자, 훌륭한 군자를 만나가지고 그 그늘 밑에 있었다는 거지. 훌륭한 군자인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나, 군자인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나 어찌 꽃향기가 없어지기도 전에 소쩍새가 먼저 울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죽게 될 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뜻이야. 이제 곧 난궁과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영 이별한대. 죽음을 지금, 아프니까 죽음을 정해진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받아들임. 비단옷이나 금문고 가락도 이제는 끝났으며, 비단옷이나 금문고 가락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얘기해.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 난궁과 해로하고자 했던 오랜 소원마저 이미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해로 한평생 같이 사는 거. 근데 그 꿈마저 이제 배도가 죽어가는 거야. 다만 제가 죽은 뒤 난궁께서는 선아를 배필로 맞이하고, 자, 자신의 죽은 후 사후에 선아와 지금 주생이 선아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행복하기를 바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6호를 낭군이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달래. 죽어서도 주생 곁에 있고 싶다는 거야. 있고 싶어함. 그러면 저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상급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배도는 말을 마친 후 기절했다가 한참 후 다시 깨어나 눈을 뜨고 주생을 보면서 말했다. 주량이여 부디 귀하신 몸을 소중히 하소서. 배도는 연희에게 주량이여 하면서 몸을 소중히 여기래. 그러면서 몇 차례 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주생이 잘 되길 바라고 주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주생은 크게 통곡하고 배도의 소원대로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큰 길가에 장사하였다. 자, 이 큰 길가는 어디에 물어달라 했어? 난군이 주생이
왕래하던 길까지 왕래하던 길가고요. 주생은 새벽녘까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떠나면 순하와 영영 이별할 것 같고 머물고 싶어도 배도와 구경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의탁할 곳이 없었다. 자, 떠나면 순하와 이제 이별이지, 그지? 근데 여기에 지금 있을 곳은 없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진퇴유곡의 상황이고요. 이리저리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날이 밝음에 어쩔 수 없이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나아가니 결국 떠나네. 결국 떠난다, 그지? 떠남. 선안의 집과 배도의 무덤이 차례로 보이다가 점점 멀어져 갔다. 자, 이제 선안의 집, 배도의 무덤, 이중의 사랑이었지, 그지? 이중의 사랑. 이게 이제 점점 보이지 않는 거야. 배가 강물을 따라 산을 돌아 나가는 순간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주생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측절 갈게. 채측절은 지금 마지막 부분이야. 채측절은 앞부분에 나물에 살던 채측과 옥용 가족은 여러 차례 전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류재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치면 이별과 재해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둘이 어디서 만났냐면 채측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옥용은 일본에 갔다가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베트남에서 재해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명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거야. 채측은 부인 옥용과 생이별 후 극적으로 베트남에서 재해 그리고 명나라에 정착하여 이제 첫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첫째 아들은요 누구냐면 첫째 아들 몽석이야. 얘는 조선에 있는 거야. 조선에 있고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왜냐면 전쟁 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채측은요 다 죽었다 생각하고 옥용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몽순을 낳고요. 몽순이 커서 홍도와 결혼하는 거야. 홍도는요 임진왜란 때 출전한 진의경의 딸이야. 여기 진의경 나오거든. 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요 온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구원병을 보내줬지, 그지? 임진왜란 때 출전한 진의경의 딸이야. 진의경의 딸. 홍도란 여인과 혼인을 한다. 그러나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자 채측은 참전하는데 명나라 군사로 참전해요. 명나라 군사로 참전하고요. 군사로 참전하고 가족과 이별하는데 전쟁 중에 어느 나라와 청나라와의 전쟁 중에 지금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된 채측은 그곳에서 우연히 조선의 원병으로 징병되어 온 아들 몽석, 첫째 아들이 몽설이었지. 그 몽설을 갖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는데 채측은 명나라에 있으면서 명나라 군대에 참전했고, 그리고 몽석은 이때 우리나라가 지연병을 보냈잖아, 그지? 그 지연병 속에 몽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만나 몰래 도망쳐 고향이 어디냐면 고향 남원으로 옵니다. 줄거리를 보면 가족의 이상과 재해가 반복됨을 알 수 있지. 가족의 이상과 재해가 반복됨. 가족의 이상과 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몽석은 아버지를 살려준 중국 사람, 이 중국 사람이 누구냐면 진이경이고, 둘째 아들 몽선의 아내가 된 홍도의 아버지야. 홍도의 아버지고, 아직 이 사람들은 홍도의 아버지이고
서로 사돈지간인 걸 알지 못해 중국 사람의 은혜에 감격하여 장차 후하게 보답하려고 그를 데리고 왔었다. 자, 어떤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냐면 채찍이 다쳤는데 이 진희경이 치료를 해준 거야. 채찍은 가족과의 감격스러운 해우를 마치고 나서 해우는 뜻밖의 만남 마치고 나서 중국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중국 사람이라면 집은 어디에 있으며 승명은 무엇입니까? 채척은 진희경에게 치료를 받았어. 근데 아직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야. 채척은 진희경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알지 못함. 중국 사람이 대답했다. 내 성은 진이요. 이름은 위경이며 집은 항주 용근문 밖에 있습니다. 만령연간에 조선으로 원정을 온 뒤 만령연간은 중국 명나라 신종의 연호야. 중국 명나라 신종의 연호고요. 신종의 연호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 사실적 시대 배경임을 알 수 있어. 사실적 시대 배경. 조선으로 원정을 온 뒤 유제독 희화에 있었습니다. 유제독은 전라도 순천에 진을 쳤는데 하루는 제가 적세를 염탐하다가 주장의 뜻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이 누구냐면 유제독이야. 그러니까 대장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지, 그지? 주장이 장차 군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기에 밤에 몰래 달아나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명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지원병을 보냈을 때 그때 왔는데 대장의 그 군법 같은 게 따르지 않았는 거야.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 군법을 어기고 도망을 친 거야. 군법을 피해 도망을 치고 군법을 피해 도망을 쳤음. 그래서 중국에 명나라도 못 들어가고 조선에 남아있게 된 이유야. 조선에 남게 된 이유. 명나라 사람이지만 조선에 남아있게 된 이유고. 자, 넘길게. 그 다음에 채측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자, 이 말 어떤 말? 항주 사람이라는 말. 항주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 집안에 부모와 처자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말했다. 중국 사람 누구야? 진희경이지. 집안에 아내와 딸아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누구야? 홍도야. 딸아이는 내가 떠나올 때 낳은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홍도가 아주 어릴 때 몇 개월이 안 지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홍도가 아주 어릴 때 헤어진 걸 알 수 있어. 어릴 때 헤어짐. 채측이 또 물었다. 딸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이 말했다. 아이를 낳는 날 마침 이웃 사람이 복숭아를 보내왔기에 이름을 홍도라고 지었습니다. 채측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돈이잖아, 그지? 게이하도다. 내가 항주에서 당신의 집과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의 처는 신해년 9월에 병으로 죽고 홍도만 혼자 남게 되었는데, 자, 전란으로 인한 진희경 가족의 시련이야. 진희경 가족의 시련이고요. 홍도는 이모부인 오봉님의 집에서 길러져 내가 둘째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자, 기이한 일이 뭐야? 조선에서 두 사돈이 만난 거지. 조선에서 두 사돈이 만난 일. 여기는 뭐야? 우리 앞에 보면 자, 여기에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에 적극 개입하여 보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지, 그지? 이 부분이 지금 주변 인물인 누구의? 진희경의 사연이 들어간 거지, 그지? 주변 인물인 진희경의 사연이 비중 있게 진희경의 사연이 비중 있게 제시되어 있고, 이게 후대 변화된 전기소설의 특징이지, 그지? 후대 전기소설의 특징. 후대 전기소설의 특징이다. 그리고 정말 우연이지, 그지?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에 이르자 배를 다리에 정박시켜 놓고 세 사람 누구야? 오경, 여기 세 사람 이제 오경, 중국에 남아있던 오경하고 둘째 아들 몽선하고 홍도가 지금 고향을 찾아온 거야. 남원을 찾아온 거야. 내려주었다. 이때가 경신년 4월이었다. 오경과 몽선, 홍도는 5, 6일 걸어서 남원에 도착하였다. 오경은 마음속으로 집이 온통 난리 중에 함몰되었을 그 시기에 단지 옛집터만을 찾아가려고 생각하였다. 감회에 젖어 두루 돌아보며 먼저 만복사를 항해 갔다. 금교 옆에 이르러 앉아서 바라보니 성곽이 완연하였으며 시골의 집들도 예전과 다름없었다. 걱정은 뭐야? 옛집 틈만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이 생각하고 왔지, 그지? 근데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걱정했던 것과 다르지, 그지? 걱정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고, 오경은 몽선을 돌아보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몽선은 둘째 아들이지. 저기가 너희 아버지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채측이 돌아와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야. 모두 가서 하룻밤 머물러 자면서 옛날 일이나 돌이켜보자꾸나. 오경 일행이 곧 일어나 그 집 문 앞에 나아가 보니 채측과 그의 아버지가 수양보들 아래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아버지는 채측의 아버지고 며느리는 오경이지. 남편은 채측이고 아내는 오경이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채측이고 아들은 몽선이고 형제 몽석과 몽선. 놀라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진희경도 와서 자기 딸과 상봉하였으며 딸은 누구야? 홍도지, 그지? 심씨는 누구냐면 오경의 어머니야. 오경의 친정 어머니. 심씨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딸 오경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모두들 꿈이요. 세상에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닌 듯이 슬픔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사방의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기괴한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니까 이제 기괴한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지금까지 겪었던 오경과 홍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모두 놀라며 축하하고 서로들 말을 전해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주생전과 달리 이거는 뭐니?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그지? 행복한 결말로 끝맺음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